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폭염으로 말벌 개체가 증가하고 있어서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야외 활동 시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말벌에 쏘였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피해 손이 아닌 신용카드를 활용해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얼음으로 찜질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기증이나 발진,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을 때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 백구면 일대에 오는 2021년까지 1,600억 원을 들여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전문 교육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기존 농가의 낡은 시설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 간 동반 혁신을 위한 단지로 꾸밀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농촌에 청년이 유입되고 스마트팜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경부석 간이역인 고모역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2006년 운영을 종료한 고모역은 전시관과 휴식 공간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새 단장을 마친 고모역은 지난 1일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추억을 되살리는 고모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고 체험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체험관이 열렸습니다. 바로 임실 슬로푸드 체험관인데요. 슬로푸드 체험관 소식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임실군이 음식문화 전통을 이어가는 슬로푸드 메카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농산물 품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식품과 전통 체험 등 성가마을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 전통 음식을 판매하고 체험,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슬로푸드 체험관이 1일 준공식을 갖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운안면 선거마을에 자리 잡은 체험관은 앞으로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다양한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 주도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재료를 활용한 전통 요리법과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친 슬로푸드를 체험하고 판매하는 슬로푸드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이번에 신축한 슬로푸드 체험장과 더불어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체험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슬로푸드 마을 조성 사업의 주민 중심형 모델을 선보일 방침입니다. 선거마을 화이팅!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1일 충청남도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충청남도 안전보안관은 시군별로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지닌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과 통장, 반장, 이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안전보안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과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안전 무시 관행을 극복하는 일에 안전보안관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일 소통과 공감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주도민들이 도정 운영에 바라는 점을 공직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과 가까이 소통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전 행사로 성직골 소리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고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자 등 도정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강원도와 6개 시중은행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내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중은행이 20억 원을 출연하고 총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NH농협은행이 8억 원, 신한은행 6억 원, 우리은행 3억 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출연합니다. 소상공인 업체당 3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고 강원도는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또 대출 자금을 중도 상환할 경우 해약금을 면제해주고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0.8%로 인하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물놀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휴가가 절정에 이르는 8월 초순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식중독 역시 8월에 발생 건수와 환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휴가철에 들뜬 마음에 자칫 안전에 소홀하기 쉬운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미루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내장과 망막질환 등 안질환 수술 또는 무릎 관절증 수술비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또는 지원 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및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 협찬고지 관련 법령도 개정하는데요. 이는 종합편성 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 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시간대에 편성해 시청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계 편성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총 114회 이뤄졌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폭염에 취약한 건설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까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긴급 합동점검은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청결관리 상태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 교육 여부를 살필 계획입니다. 또 얼음과 물 그리고 염분을 비치했는지 그리고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고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교통안전 종합계획과 대책을 마련합니다. 체계적인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경상남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와 분기당 1회, 교통안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실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제에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의회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제재 조치를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불법 플랫폼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고 경찰청은 불법 촬영물 유포자의 명단을 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 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유통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가 사회적 경제 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 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45억 원 규모의 금액을 보증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증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